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진영의 이 조직적인 재판 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재판도 파행이 됐죠. 오늘은 이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해임결을 내는 바람에 이 재판에 그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은 변호인이 있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해임결을 내버렸고 마땅히 나올 변호사가 없어서 또 파행이 됐는데, 이 파행 직후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줬다. 그 혐의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경기도를 대신해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를 또 북한에 제공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3자 뇌물 혐의, 이것으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자, 이번 이화영 재판이 파행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이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을 김성태가 줬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모든 것을 다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실토를 하니까 이화영이 체념 상태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백을 한 이유는 본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검찰에 자백한 내용을 그때 입회를 했던 어제 사임한 서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부에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자, 알렸고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됐죠. 자, 보도가 되니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자, 7월 13일 날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던 핵심 측근이죠. 박찬대가 용인으로 급히 갑니다. 급히 가서 지금 용인갑 이화영이 민주당 위원장이었죠.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화영의 40년 지기 친구 이우일 용인갑 위원장 직무대행 이우일 씨를 만나서 논의를 합니다. 이거 이화영을 어떻게 다시 자백을 번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논의를 하다가 이우일 씨가 이화영의 부인 백정아 씨를 바꿔줍니다. 백정아 씨를 바꿔줘서 아마도 백정아가 남편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오갔겠죠. 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갑자기 전화를 바꿔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정아와 통화해서 아마 이 회유, 압박, 이화영에 대한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 통화가 있은 후에, 5일 후에, 7월 18일 날, 백정아 씨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냅니다. 그 전에 이제 이 통화 과정에서 아마 이 당이 도와주겠다. 앞으로 이화영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든지, 뭔가 회유를 했든지, 아니면은 뭐 압박을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 백정아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서 뭐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런 글을 쓰고, 남편의 자백은 검찰의 해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자, 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냅니다. 왜 이걸 민주당에 낼까요? 일단 이재명의 결백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원래 탄원서는 법원 같은 데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에 낸 것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거 믿지 마라. 민주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거 믿지 마라. 검찰의 해요와 압박에 의해서다. 자, 그런 탄원서를 내고 나서 7월 21일 날 이화영이 갑자기
복중 서신을 발표를 합니다. 나 원래 자백한 거 다시 되돌릴래. 사전에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그건 이미 다 한번 검찰에 진술을 했으면은 그걸로 증거 능력이 충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부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복심 서신을 발표를 하고 7월 24일에 25일 날 이하영 재판이 있는데 7월 24일 하루 전에 백정아 씨가 해강, 말씀드린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냅니다. 근데 법원은 아니 그 해임은 피고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의사를 7월 25일 날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재판에서 계속 서민석의 변론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 백정아 씨가 법원에서 소동을 피웁니다. 소동을 피워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족으로서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은 변호사비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변호사 선임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지금 백정아 씨가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수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선거 때 수억 원 입금되어 있는 이 계좌가 발견이 됐습니다. 백정아 씨 계좌가. 그래서 그 변호인 선임 같은 것을 돈줄을 백정아 씨가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지원을 끊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그때는 서민석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죠.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돈을 주는 수임료를 주는 부인이 해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양쪽이 합의하라 이러고 안 왔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재판에는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 대신 김형태 민변 출신 갑자기 출석을 해서 나타나서 무슨 의견서 같은 것을 피고인 이하영과 전혀 상의되지 않은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내고 심지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임계까지 내고 재판을 파행시키고 떠나버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행이 됐는데 그리고 8월 21일 어제 결국은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을 합니다. 어제 낮까지 이 부부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해서 알려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고 특히 부인이 아마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절대 서민석 변호사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어제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고 오늘 재판은 다시 변호사가 없어서 공전이 되는 이 상황으로 갔는데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사이에 10여 명이 집단으로 면회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딸들은 이하영 영치금 모금운동, 이하영 불지 마라, 자백한 거 번복하라 이런 막 응원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 오늘 재판이 다시 공전을 한 것은 이거는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고 어제 사임을 해버린 데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이것을 어떤 가족 불화, 그러니까는 이하영 부부, 가족 불화나 견해 차이로 보기 어렵다.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도록, 이하영이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도록 이 조직적 사법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적인 사법방해. 자, 사법방해. 이 검찰이 오늘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마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한동훈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의 입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을 넘어선 범죄 영역에 가깝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피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제1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 하는지. 자, 일단 범죄를 저지른 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닫아야 될 사람, 입을 닫아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이 입을
그동안 입을 닫았다가 입을 열었던 그 마피아 중간 보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중간 보스가 지금까지는 마피아 두목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다 덮어쓰고 그냥 가려고 입을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내 형량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했죠. 두목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을 열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마피아 조직에서 압박, 해유가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하고,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한 변호사도 있고, 재판을 한번 난장판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퇴하는 변호사도 있고, 부인, 이 마피아 중간 보스, 이 감옥에 가 있는 부인이 또 이 두목이, 마피아 두목이 보낸 밀사에게 해요가 돼서, 박찬대 해요가 돼서 이 남편보다는 마피아 두목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돈줄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 마피아 조직의 재판방해, 이것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간 보스, 마피아의 다른 중간 보스가 이 감옥에 가 있는 중간 보스를 해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중간 보스의, 이 감옥에 있는 중간 보스의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을 가서 만나고, 또 그 감옥에 있는 중간 보스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자, 이런 일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마피아 두목, 범죄 혐의가 수두룩하죠. 수두룩한 마피아 두목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마피아 영화와 비교를 하면은, 체포된 중간 두목은 이화영이죠. 이화영. 그리고 체포된 중간 그 보스의 부인 백정아도 등장을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유, 협박을 하는 중간 두목은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두목의 범죄 혐의가 자기가 이 사건을 맡은 그 감옥에 있는 중간 보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두목, 그 모든 것을 지시를 한, 대북 송금을 지시를 한 그 두목의 그 범죄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을 했던 그 변호사는 또 해임이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마피아 중간 두목의 부인에 의해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민석 변호사죠. 그리고 어쩐 일인지 웬일인지 마피아 조직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변호사가 또 있었죠. 김형태. 자, 이렇게 되니 지금 이재명 한 명을 범죄 혐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하나의 혐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 그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오늘부로 다시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 언제든 또 검찰에 소환이 될 수 있는, 지금 이하영 다음 재판 기다리지 않고도 검찰에 소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마피아 두목도 곧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그냥 혼술이었습니다.